대본 없이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 시선집중 제3회 출발합니다. 오늘 먼저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방송 처음 우리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인사 간단히 하시죠. 예, 우리 인천 서구에 이 IBS라고 하는 이 명문 TV 방송이 생겨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에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뉴스를 전달하고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은 지역 발전 또 공동체 문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자화자찬 받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하여튼 예.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본 없이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인데 뭘 잔뜩 준비해 오셨어요? 저희가 대본 드린 건 없죠? 아니, 그런 거 제가 그러니까 예상 질문을 뽑아 오셨구나. 정리한 거죠. 그러신 거죠? 예. 비켜 나가 보겠습니다. 예상 질문에. 한일 관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일 관계를 꼭 여쭙고 싶었어요. 그 지소미아 네.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22일인가요? 정부가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소미아 이후에 괜찮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지소미아가 없던 2016년도까지 큰 뭐 한일 관계 문제가 사실 없었죠. 예. 그리고 지소미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대화방을 들어가는데 우방국들이 대화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소미아는 우리 한일 간에 또 다른 대화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아마 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부분이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약 한 50건 정도가 다뤄졌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한일 관계 속에서의 경제적인 일본의 도발 문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소미아를 취소한 것도 아니고 기간이 됐으니까 종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료라는 것은 다음번 의미로는 또 다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소미아를 종료시킨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커다란 한미일 관계에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맺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 일을 하면서 정부가 미국 측의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해서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또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과의 한미동맹 또 우려하기도 있습니다. 괜찮았다고 보시는죠?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한미 관계는 뭐 이 지소미아 갖고 이제 좌지우지할 부분은 아니고요. 특히 미국은 또 방위비 분담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게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입장에서 한국하고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미국의 이 이익이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한미 관계는 공고히 가면서 이제 향후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과제로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일본은 화이트 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를 했습니다. 28일 제외하면서 서로 갈 길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 정치 무대 얘기고요. 이제 이걸 지역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이제 설치가 됐던데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했죠. 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오늘 위원장을 맡았죠. 어떤 이게 대책 특별위원회인지. 저하고 이제 계양구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같이 맡게 됐는데 우리 인천에도 일본 기업들이 많고요. 특히 또 일본에서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장비 산업 같은 거를 수입을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수출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인천의 어느 대기업을 또 방문도 하고 거기 부사장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 기업은 일본의 기술을 다 이제 53년 전에 전수받아서 만든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중소기업에 국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R&D, 연구개발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국산화를 시키면 이걸 이 대기업에서 받아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위기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관계를 이번 참에 할 중요한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 대기업도 일본에서 이제 부품을 많이 이제 수입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한번 뽑아달라. 그래서 우리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건 국산화를 해서 중소기업에 그 납품을 받아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2차, 3차 계속 저희들이 이제 대기업을 방문하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부품 소재, 장비 이런 쪽에 이 중소기업을 좀 연구 개발시켜서 국산화를 만들고 국산 부품이 대기업에 납품되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델을 인천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건데 어저께 이제 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3년 동안의 장비나 부품, 소재 이런 쪽에 연구 개발하는 비용을 5조의 예산을 잡겠다. 그래서 아마 올해만 2조 1천억 정도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한 그 예산이 투여가 되면서 실질적인 R&D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좋은 부품과 소재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저는 일본하고의 이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도 살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모토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대책을 항상 내놓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위원회도 만듭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속빈 강정이거나 용두사미가 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본하고 우리가 경제적 침략에서 이기지 못한다 한다면 계속적으로 종속돼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 특위를 이끌어 가실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대기업, 일본의 부품 소재를 수입받는 대기업들이 그런 일본 제품들에 대한 리스트를 좀 만들고 우리 인천의 중소기업, 그걸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산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오늘이 우리 경술국치 109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는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한일 합방 뭐 이렇게. 한일 합방. 잘못 배운 거죠. 경술국치인데 그야말로 우리 국권이 상실된 지 109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바로 화이트리스트가 배제돼서 실효 첫날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 된다. 지금 한일의 그 시민들,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인 이 시민들은 이 과거사에 대한 부분에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시민들은 성숙되게 이 한일 관계를 풀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권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 재팬에서 노 아베로 가는 것도 뭐냐면 아베 정권의 문제지 이게 한일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또 아베가 오히려 이 과거사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도발을 시작했고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이미 GDP 3만 불이 넘어섰어요. 92년도. 근데 지금이 GDP 3만 9천 불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3만 불이 넘어섰잖아요. 우리는 이런 한일 관계만 잘 풀어나가고 남북 관계만 잘 풀리면 머지않아서 우리는 GDP 4만 불로 가는. 일본에 이길 수도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수출도 보면 GDP 3만 불을 92년도에 넘어선 일본이 지금 수출이 8천억 불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이 6천억 불 정도예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의 틀을 정말 기회로 삼을 그런 준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앞서 말씀하신 올해 2조가 넘는 돈이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 투입된다고 하는데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천에 있고요. 그분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국산하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하고 그걸 또 우리 위원장께서 네. 관심을 갖고 네. 좀 저는 지켜봐 꼭 그렇게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기업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도 또 뿔이 나 있거든요. 우리가 제 자막으로 이렇게 지금 인천은 노자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아베의 열풍이 지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길거리에 현수막 저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붙였을 때는 굉장히 굳은 마음 갖고 붙인 것 같고요. 또 우리 구월동에서 그 렉서스 승용차를 오래 탔던 분이 네. 자신의 차를 거기서 어떤 파괴한 부시는 물론 이게 가격적인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행동도 했단 말이죠. 지금 인천 시민들이 노자펜 운동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내일도 우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촛불 시위가 있어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이제 촛불이 들불화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모습은 훨씬 더 원숙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질서를 잡아나가면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민의 다른 영역에서 이 문제를 가짜 뉴스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히려 시민들의 노아베 노재팬 하면서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뭐 이런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벌어지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원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일본하고 경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 싸움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는 가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한 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요, 이 사회자님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에 연간 가는 관광객 숫자가 800만. 800만.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오냐? 10만도 안 와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지금 다급해져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의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각국에다 좀 일본 좀 방문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래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우리 시민의식은 굉장히 높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감정화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가치관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 인천에 전범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세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미쓰이라든가 스미모토, 아지노모토라는 이 전범 기업들이 인천 송도나 이런 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들어온 거죠. 이런 관계가 있기 전에. 근데 저는 전범 기업들에게 이제 우리 인천에서 어찌됐든 여기서 일을 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이 부분을 이제 바탕을 깔아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저는 그런 전범 기업들이 과거에 전쟁을 도발하고 또 우리 한국을 식민지하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범 기업들도 한 번의 사과는 있어야 된다. 사과를. 그리고 그런 사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정확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800만 명의 시민이 일본을 매년 방문을 했는데 일본과의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면 800만 시민이 한 명도 안 가면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꼭지에 지금 인천은 노자펜의 어떤 광풍, 열풍,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일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꼭지의 마지막으로 자, 일본하고 경제 침략 싸워야 됩니다. 중장기 전략이 좀 있다라면 어떻게 좀 우리가 싸워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우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산화를 통하고 대중소기업 관계에 이 상생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일본은 말이에요. 92년도부터 이 GDP 3만 불이 됐는데 아직도 4만 불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확장 경제의 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확장시킬 수 있는 틀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갖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우리가 확장 경제를 할 수 있느냐? 예. 남북 간의 경협이에요. 남북 간의 경협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이 확장 경제로서 갈 수 있어요. 4만 불 네. 이상의 그 GDP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협이 우리들의 정말 과제다. 그거는 네. 민족의 통일로서의 가는 길목인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중요한 것은 남북 경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아베 정권이 제대로 바라지 않는 최고의 그렇죠. 악시나리오죠. 아베도 안 바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도 이렇게 그렇겠죠. 흔쾌하게 바라보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북 관계에 제대로 해서 예. 남북 경협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엄청난 우리 한국 경제에 활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선집중 제3회. 오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이 되는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경우 위원장을 모시고 지금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김경우 위원장께서 바쁜 일정을 저희 쪽에 뒤로 미루고 오셨기 때문에 지역 현안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2부에서 지역 현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실래요? 그럼 또 안 나오실 거예요? 아니 나오지. 예.